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164페이지에 오시면 등기 필증 있어요. 자, 지금은 등기 필증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지금은 등기 필증이 아니라 등기필 정보다. 이거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어떻다고 보시면 돼?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등기 필증이라 했고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고 해요. 등기필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등기 필증 있으면 등기 필증이라고 써있잖아. 등기 권리증이라고 써있잖아. 등기 권리증.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지금 등기 필증, 등기필 정보예요. 등기 정보. 자, 여기서는 뭐를 딱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는 아무나 제출, 아무나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 신청할 때 무엇해라?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옛날 등기필증은 얘는 요 등기필증은 언제 내가 받는 거냐면 내가 권리를 취득할 때. 내가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예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내가 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무엇하고 취득하고 교부받은 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있어 없어? 있죠? 요걸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라 이게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등기필증은 등기필 정보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것만 무엇할 수 있다? 제출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요거 그러면 등기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에? 등기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등기할 때 권리자도 나오고 의무자도 나오고 그럼 무슨 신청의 개념? 공동 신청의 개념입니다. 자,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하고 누가 등기 의무자가 둘이 가서 등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무엇의 개념이다? 공동 신청이란 말이에요. 여기 누가 존재해요? 의무자가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의무자는 과거에 무엇을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무엇해라? 제출해라. 그럼 결과적으로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해 말아. 공동 신청의 경우는 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뭐를 제출해라?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근데 의무자인데 등기필증을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환매 등기야. 환매 등기. 환매 등기 할 때는 요 환매 특약 등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예요? 의무자 누구? 환매 특약 등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야? 매도인이 의무자예요? 매수인이 의무자야? 매수인이 의무자지. 특약 매도인이 환매권을 갖는 거니까 환매권을 가진 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뭐가 돼요? 매수인이 의무자죠. 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어.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무슨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해라? 동시에 해라. 동시에. 그러면 거기다 이제 여기다 끼워 맞추세요. 여기다 끼워 맞춰 보세요. 매수인은 의무자잖아. 매수인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 필증이 있다. OX. X.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어.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는 공동이지만 의무자가 뭐를 갖고 있지 않아요? 등기 필증이 없는 거잖아. 권리증이 없잖아. 그죠? 제출해 말아. 제출하지 못하는 거야. 없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랑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한참 있다가 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요거 할 때 받은 필증이 있겠죠. 그걸 제출하는 개념이 되는데 같이 두 개 같이 들이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는 등기 의무자가 권리 등기 필증, 등기필 정보는 언제 제출한다? 공동신청일 때. 누가? 의무자가. 다만 환매는 제출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로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제출할까 안 할까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등기 필증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 필증을 제출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등기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이때는 무엇해라? 등기 필증을 무엇해라?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제출할까요? 좀 지금은 첫 단계라 어렵긴 한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왜 등기 필증을 제출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의무자니까 제출하는 거예요. 의무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A가 여기서 누가 돼요? A가 매도인이 되는 것이고 B가 무엇이다? 매수인이다. 매수인. 여기서 매도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돼서 권리자가 돼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공동으로 등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협력을 하지 않았어. 협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얘가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승소 판결 받은 승소한 누가? 등기 누가?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죠. 이때는 등기 필증 제출해 안 해. 이때는 제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판결에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거라면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때는 얘하고 무관하고 혼자 하는 거잖아. 판결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제출하지? 얘 등기 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반대로 요 놈이 등기를 인수를 해가야 되는 거잖아. 얘가 등기를 인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야 등기 가져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져가. 그럼 얘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승소한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겠죠. 이때 얘 의무자는 뭐를 제출해야 된다? 과거에 여기다 넣어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것이 있다. 그거 제출하라 이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럼 보세요. 얘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갔어. 그러면은 등기가 완료되면 뭐를 등기 필증을 교부했단 말이에요. 그 당연 등기 필증은 누구한테 교부하는 거냐면 등기필 정보는 누구한테 제공을 하는 거냐면은 등기 권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그 등기 필증을 갖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등기 완료 후에 등기 필증 누구한테 줘요? 얘한테 당연히 주겠지. 그죠? 근데 거꾸로 얘가 등기를 인수를 하지 않아. 얘가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넘겼단 말이에요. 등기 필증은 등기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놈한테 안 줘. 얘한테 준단 말이에요. 네? 얘한테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했어요. 등기 완료가 됐어. 그럼 등기 필증을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 줘요.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게 교부한 등기 필증은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얘가 등기를 안 가지고 가니까 원래는 둘이 가서 하면 누구한테 줘? 얘한테. 요놈 혼자 가서 하면 얘한테. 에? 요놈이 안 가지고 가서 요놈이 판결받아서 넘겨주면 얘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받았지 하나 등기필증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용을 못해. 왜냐면은 내가 제출을 해야 되는 필증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야? 아니죠. 저놈이 안 가지고 가는 거니까 내가 판결받아서 넘겨준 거잖아.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넘겨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까 안 할까? 안 해. 안 해. 줘도 못 써먹는 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등기 완료가 되면 의무자에게 필증을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줬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얘가 뭐로 바뀌었다, 이거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공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등기소 자체에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B한테는 알려주는 거지. 등기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는 줘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럼 등기 완료됐죠? 그 필증 누구한테 줘? A한테 주겠지. 단독으로 가서 지가 하는 거니까. A가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얘한테 주겠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게 직권에 의한, 그러니까 옛날에 등기 필증은 아무리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놈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필증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 필증을 아예 안 만들어 줘. 왜냐면 등기 필증은 왜 직권으로 하면 안 만들어 주냐면은 등기 필증을 옛날에 계약서상에다 만들어 주는, 원인 서면으로 제출하잖아요. 그게 등기 필증이 되는, 권리증이 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건 신청을 안 했죠. 신청을 안 한 거잖아. 자기가 등기관이 어떠한 전제 조건으로 직권으로 한 거잖아. 그래서 뭐를 안 만들어줘? 등기 필증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등기됐다는 사실을 알려줘. 그럼 오늘날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까 안 할까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야. 작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의 개념은 등기를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인이면서 권리자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신청을 안 했잖아. 직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신청을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작성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요즘에는 등기빌 정보는, 등기빌 정보는 언제 요즘에는 작성하냐면은 권리를 무엇할 때 작성해 준다? 권리를 취득할 때. 얘는 요즘 들어서는 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할 때만 작성하는 겁니다. 말소 등기 할 때는 작성해 주지 않아요. 에? 말소 등기 할 때는 작성해 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옛날에 A가 있고, 이건 들어만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가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럼 얘가 의무자고, 얘가 뭐가 돼요? 권리자죠. 근데 얘가 등기를 이렇게 넘기기 전에 제3자에게 또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B하고 C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B는 C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C는 B의 무엇이 되냐면은, 채권자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A하고 누가? B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이렇게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 얘가 B가 그랬을 때 B에 각 넘어와야 얘가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 B의 채권자인 누가? C가 등기 신청권을, B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제 어떤 등기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채권자 무엇이라 한다? 대위 신청이라 그래.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A도, 여기서도 A도, B도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야. 그럼 등기 신청권은 A도 갖고 B도 갖는단 말이야. B가 등기 신청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인 누가? C가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자, 옛날 이제 구등기법상에서 그러면 원래는 A하고 B하고 등기하러 가겠죠. 그 필증 누구한테 줘? 완료되면 B한테 주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등기 신청인이면서 권리자한테 주는 거야.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놈한테 안 줍니다. 얘가 신청하지 않고 누가 했어요? 얘가 했잖아. 대위해가지고. 그 등기 완료되면 필증 누구한테 줄까요? 얘한테 주는 거야.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채권자에게 교부한 등기 필증은 써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써먹어. 왜? 왜 채권자에게 교부한 권리증은 못 써먹을까요? 항상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채권자 C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 저놈이 안 하니까, 저놈이 B가 채무자가 자신 앞으로 등기를 안 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 가지고 등기만 대신 신청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얘한테 넘어오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나서 갖고 온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가져와야 이렇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바로 못 갖고 온단 말이에요. B가 할 것을 얘가 대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만 하는 거야.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요? 채무자 앞으로 돼. 그러나 채무자에게 필증을 안 줘.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 줘. 근데 그러나 얘는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못 써먹는 거야. 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요놈이 안 가져가니까 넘겨줬죠? 넘겨줬는데 등기 필증은 원래는 둘이 가서 하면 얘한테 주지만 요놈이 안 해가지고 얘한테 주게끔 되어 있다고. 써먹을 수 없죠?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써먹을 수 없죠?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아까 직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등기필증을 작성하지 않아.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등기필 정보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했을 때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드는 거야. 줘도 못 써먹는 거니까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도 아예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B 앞에서 다시 C로 또 해야 그때 다시 등기를 다시 해야지. 그래서 어디를 170페이지를 펴보시면 17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제7절에 보시면 실행 후에 조치해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를 보게 되면 작성하는 경우에 보면 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써 있죠. 하지 않는 경우에 2번 이해 가시죠. 3번 이해 가시죠. 4번 이해 가시겠죠.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2번, 3번, 4번. 자, 2번 아까 직권보존 등기, 3번 승소한 의무자,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무엇했을 때? 대위에서 등기를 했을 때. 왜 얘한테 교부한 거 못 써먹는다 그랬죠? 얘한테 교부한 거 못 써먹는다 그랬죠? 아예 안 맞는다 그랬죠? 요거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안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한테 등기 필증을 줬단 말이에요. 얘한테도 줬단 말이야. 줬지만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와서 등기필 정보를 아예 그냥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필증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만 등기필 정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거니까. 같은 거. 대충 이해 가시겠죠? 요거.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164페이지로 와서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등기필증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권리자.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라니까.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언제?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 그럼 의무자가 존재하려면 무슨 신청의 개념이다? 공동신청의 개념이에요. 그럼 시험에 다음 중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그럼 뭐 찾으면 될까요? 보기 5개 중에 단독 신청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기 5개 중에 단독 신청을 찾으면 돼. 이해 가세요? 단독을 찾으면 돼. 그래서 대부분 등기가 공동.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필 제출해요? 등기필 정보 제출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제출해 안 해요? 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있다? 있지. 소유자잖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의무자 있죠? 제출해야 돼. 유증도 공동 신청이야. 그 의무자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제출해.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단독일까 공동일까요? 공동 신청이야. 야, 내놔 할 수 있는 거야. 취득시효는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자주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놔! 그러면 내놔야 돼. 그럼 내놔 그러면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등기 청구권은 공동의 경우에만 존재한다 그랬잖아, 지난주에. 야, 내놔! 그러면 취득시효도 공동 신청이야. 그 의무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제 뭐를 첨부해라? 등기필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제출할까 안 할까요? 등기필증.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이니까 뭐 있어야지 보존 등기. 처음 보존 등기 하는데 뭐가 있어? 그죠? 판결. 제출하지 않죠? 단독이잖아. 단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했을 때는 제출을 해야 돼. 왜? 의무자니까. 의무자니까. 수용. 무슨 신청? 수용이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지난주에 내가 여기다 써놨잖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들끼리는 요놈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필증 제출해 안 해?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신탁 등기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공동이야. 위탁자, 수탁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탁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그자의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기 5개 딱 나오면 등기 필증을 제출해라.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보기 5개에 뭘 찾아라? 단독을 딱 찾으면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는 무슨 신청? 상속.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단독이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판결일 때도 원칙은 제출하지 않고 수용도 제출하지 단독 신청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제출하는 거냐?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신청인 경우에만 의무자가 존재하는 거니까 공동신청 제출하는데 환매의 경우 빠지고 단독일 때 제출하지 않지만 승소한 의무자는 단독으로 할 때는 제출해야 되더라 해요. 또한 제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요. 관공서가 꼈기 때문에.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등기에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 등기 필증이라는 걸 제출하는 이유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인 거고 내가 의무자다라는 것을
예? 내가 의무자고 내가 얘한테 권리를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진정성을 확보하는 개념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그래도 국가기관이니까 관공서는 국가라든지 지자체이기 때문에 등기의 어떤 공정성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필증이 없으면 내는 없으면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그러면 얘네들이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멸실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요즘에 그 드라마 유행하는 게 왕관의 식구들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보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일요일날 왕관의 식구들 하잖아. 거기에 그 오영경이가 등기 필증 갖고 나갔잖아. 그거 못 써먹어. 그거 가지고 등기 필증 가지고 어떻게 가서 돈을 빌릴 거야? 에? 그 남자들 적잖아요. 그거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집문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네티즌들이 거기 댓글을 달아. 작가님 뭘 알고나 뭐 쓰세요. 그 필증 가져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돈을 담보대출이 되겠습니까? 막 물론 인감도 위조했겠지 그렇게 돼버리면. 응? 근데 그게 집문서가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등기된 사실을 그냥 증명하는 개념이지 그거를 가지고 어디 야 내가 이거 집 하나 있는데 돈 좀 빌려줘라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멸실이 되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사게 되면 권리증을 받으면 그걸 이제 그 서류 봉투에도 넣어주잖아 법무사들이. 그럼 그걸 어디다 서랍 속에 깊은 서랍에다 넣든지 뭐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전에 그 어디다 집어넣어요? 농 밑에다가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파리채로 쫙 이렇게 빼잖아. 에?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요, 그 비상금, 응? 어머님이 비상금을 숨기는데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 도둑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하나도 못 훔쳐갔어. 뭐 단위 돈도 없어서 못 훔쳐갔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비상금을 어디다 숨겨놓냐면은 어디다 숨겨놓을까요? 장판지 밑에면 도둑들이 알지. 아니야. 저희 어머니는 그릇 속에다 넣어놔요. 그릇이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놓잖아 이렇게. 그 어딘가에 딱 넣어놓는 거야. 엄마도 못 찾아요. 거기다 딱 넣으니까 도둑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찾지는 않잖아. 도둑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숨겨놓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오늘날의 남자들은 비상금을 어디에다 숨겨놓을까요? 차 속에. 전문가시네. 남자들은 요즘에 차에다 숨겨놓습니다. 차에다가 차 속에다가. 뭐 개인적인 사무실 있으면 사무실에 숨겨놓고. 근데 그렇지 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숨겨놓을 데가 없잖아요. 책 속에? 못 찾아 그러면. 노트북? 근데 저도 비상금을 우리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 비상금을 숨겨놓으면 저는 차 속에다가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딱 넣어놓습니다. 차에다. 어? 트렁크 속에다 그냥 넣어놓는다고 살짝. 아니 그게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넣으면 되는 거지. 비상금 10,000원이면 됐지 뭐 얼마나 돼요. 아닌 것 같은데 방금 되니까. 그래서 보통 남자들 비상금 거기다 막 저는 이제 과감하게 할 때는 아예 비상금을 지갑에 넣어놔. 보통 여자들이 남자 지갑을 안 보잖아요. 잘 안 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보고 계시 비어 있으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은 뭐 남자들은 차에다가 많이 숨겨놔요. 차에다가. 여자분들은 뭐 다 비상금이지 뭐. 여자. 근데 남자분들은 비상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고. 카드가 있으면 카드로 쓰는 거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그 술을 먹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틀리니까 비상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월급쟁이들은 비상금 나올 게 없잖아요. 근데 월급 받아서 쓰시는 분들은 맞죠? 그래도 있어요? 그건 뭐 요즘 옛날에는 연말정산 해가지고 연월차 수당이 별도로 봉투에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연월차 수당조차도 통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 연말정산도 마찬가지고. 권리증이 없어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다 멸시 썼잖아, 지금. 에? 안 됩니다, 재발급. 재발급 안 돼요. 멸실됐을 때 절대 뭐가 안 된다? 재발급이 안 돼. 어떤 분이 자기는 재발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가 확인 서면을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 비용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재교부 절대 안 됩니다. 재교부 안 돼요. 그러면 자, 등기필증은 누가 제출하는 거예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죠. 그죠? 그럼 자기가 등기소 가면 돼.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가지고 내가 의무자다 라고 확인시켜주고 조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필증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의무자가 등기소에 등기소에서 출석을 해가지고 뭐를 작성하면 된다? 확인 조서를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딱 보여주면 돼? 주민등록증 하나 딱 보여주면 돼. 내가 의무자다. 맞다. 에?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등기필증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대신에 변호사, 법무사 시키면 비용 들어가. 자기들이 이제 서면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대리인이 확인 서면을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리인은 아무나 안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여야 돼요. 여기서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여야 한다. 변호사, 법무사여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제 비용 부담을 또 해줘야 돼요. 몇만 원 정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무자가 작성한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는 거예요. 공증을 받고 그 공증서면에 부본을 제출하게 되면 무엇으로 가름한다?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하면 재발급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재발급은 안 되는 대신에 확인 제도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재발급은 안 되고 그냥 확인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의무자가 무엇해라? 네가 출석해가지고 확인시켜주면 돼. 근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아니면 공증을 받거나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된다. 이건 대부분 이거를 택하겠지. 왜냐면 보통 우리가 등기 자체를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 같이 이제 하는 거죠. 대충 의미 가시겠죠?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등기필증을 제출할 것이냐,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누가 제공하는 것이다? 의무자가.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단독 신청인 개념이지. 단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출을 해야 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공서 촉탁할 때 제출하지 않고요.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멸실됐을 때. 요 정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적격성은 보지 마시고요. 적격성은 보지 마시고 적격성 관련된 것은 오늘날에 요거를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게 되면 필증 누구한테 준다? 채권자에게. 그럼 채권자에게 준 거는 써먹을 수가 없죠. 왜?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완료 후에 옛날에 등기필증 누구한테 줬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에게. 그러나 이것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게 헷갈릴 거야. 이상하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왜 또 등기필증 못 써먹을까? 그죠? 지금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게 헷갈려. 이상하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할 때 필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왜 또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등기필증은 적격성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청 당시에 얘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 있죠. 그거 제출을 해서 등기가 이제 끝났어. 완료가 되면 필증은 다시 등기필 누구한테 또 만들어준다? 얘한테 또 만들어주는데 그걸 못 써먹는다는 거지. 그 필증 자체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가는.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확인 제도를 두도록 돼. 의무자가 혼자 가잖아. 그럼 출석해서 보면 되는. 이렇게 가도 되고. 이게 이 정도가. 등기 소재지에 가는 거예요? 어차피 등기는 등기소에 가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잖아. 거기를 가야죠, 당연히. 거기를 당연히 가야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돼. 관할 등기소에. 왜냐면 관할 등기소에 안 가면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관할 위반이니까. 등기 필증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 누가 제출할 것이냐.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정도만. 이 정도. 그 다음에 인감을 봅니다. 인감.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잃어버린다고 해서 좀 잃어버린다고 해서 누가 그거 가져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인감, 왜냐면 우리가 뭐 매매를 하려면 인감이 필요하잖아. 에? 인감 증명도 필요하단 말이야. 자, 이제 인감 증명. 인감 증명에서는 이제 뭐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제출을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인감 증명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이제 몇 가지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제출해라 이겁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제출해라. 즉 얘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예요. 네? 등기 신청할 당시에 의무자가 소유자면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제출해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이거 반대는, 이거의 반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얘는 의무자긴 의무자예요. 근데 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야. 이해 가세요? 여기 기본이야, 기본.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인감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매도인, 매도인이 의무자죠. 매수인은 여기서 무엇이다? 권리자죠. 이렇게 넘어오죠.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합니다. 그죠? 등기필증 제출해 말아요. 등기필 정보 제공해 말아. 해야죠. 왜? 의무자니까. 인감. 제출해야죠. 의무자니까. 그리고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얘는 매도인은 여러분 집 할 때 보시면 등기 권리증 가져오시고 인감도 한 통 떼오시고 등본도 한 통 떼오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거까지만 제출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신분증? 신분증 왜 제출해요? 보여주기만 하는 그거하고 맞는. 신분증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주소증명서면 있고 인감이 있고 인감이 있잖아. 인감이 있잖아. 그 다음에 얘가 C에게 이제 건물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B가 누가 되는 거야? B가 전세권 설정자죠. 그죠? C가 누가 되는 전세권자죠. 얘가 의무자죠. 얘가 여기서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필증 제출해 말아요. 안 해요. 등기필 정보 제공해 말아. 안 하고. 전세권 설정자는 안 하고.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제출해 말아. 해요. 해야지. 왜? 의무자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라니까. 의무자니까 제출해야 되는 거야.
얘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거 있어요? 있잖아. 자기 앞으로 소유권 가져오면서. 인감 제출해야지. 소유자니까. 그러면 이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그래요.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설정자가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되죠. 등기필증 제출할까 안 할까요? 등기필증 제출하지 않아요. 맨 뒤에 제출해 안 해. 맨 뒤. 빨리 대답해. 제출해 안 해. 어? 안 해요. 해요? 근데 필증이 없어요. 이 사람 전세권 취득하고 받은 게 있겠죠. 아니 전세권 취득하고 받았겠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자는 봐봐. 얘가 A가 B가 C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잖아. 그 얘는 전세권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필증 있어 없어? 권리를 취득했잖아. 전세권 권리를 취득하면 준다니까 필증을. 이해 가세요? 설정을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등기 필증 누구한테 준다? 아, 등기 필증은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거야. 등기필 정보라는 것도 권리를 취득한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등기 필증도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전세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것을 준단 말이야.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얘는 과거에 권리를 취득했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뭐를 받았어? 등기필증을 받았겠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받았겠죠. 그거 제출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등기필증은 소유권만 취득했을 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권리를 취득하면 주는 거야. 여기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써놨지. 여기 설정이라는 게 뭐야? 근데 아시겠지만 전세권 등기 해주는 집주인이 없어요. 어?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의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 전세 그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금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설정비도 들어가고 그 비용가 또 주인들이 잘 안 해줘. 그 기간 만료되면 전세금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지금 채권자 전세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 인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전세권 말소 등기야 지금. 말소하고 빨간색으로 써놨잖아.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인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세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맞죠? 자, 현재 얘가 이제 전세권자야. 얘가 현재 전세권자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D에게 무엇을 또 할 수 있어요?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저당권 가능하죠? 이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가능하잖아. 얘가 의무자죠. 등기필증은 제출해야죠. 인감은 제공할 필요가 없지. 얘는 의무자지만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목적이 저당권일 때는 얘가 지금 소유자잖아. 그 얘가 E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는 얘 인감도 들어와야 되고요. 등기필증도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인감은 왜 들어와야 돼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 우리가 집을 샀어. 대부분 집을 사게 되면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인감 제출이 안 해. 내가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인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은행의 힘을 빌리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그 중개사에서도 뭐라 그래요? 공인중개사가 인감 한 통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고. 매수인도. 왜 인감을 가져오라는 거냐면은 저당권 등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감을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먼저 주고 매도인에게 돈을 주면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함과 동시에 같이 저당권이 들어오잖아. 그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인감을 매수인이 제출하는 이유는
저당권 설정 등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감은 누가 먼저 제출하면 돼? 매도인만 제출하면 되는 거야. 매도인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이제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냐 아니면서 의무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때 제출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인감? 제출하죠? 그럼 말소 등기 할 때는? 소유권 말소 등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 얘가 의무자잖아. B가 넘어갔는데 다시 말소를 하려면 얘가 의무자죠? 인감 들어와야 돼 말아야 돼요? 들어와야지. 등기부상에 얘가 소유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제출하죠? 말소 등기 할 때도 제출하죠?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의무자 제출해 인감. 말소 등기 할 때도 제출해요.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할 때는 제출하지 않죠.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도 제출하지 않는 거지. 그들은 소유자가 아니다. 의무자긴 하지만 소유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한번 배웠어. 가등기 말소. 지난주에 가등기 말소라는 것을 배웠는데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OX.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O. 그죠? 근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무엇이면 소유권이면 인감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소유권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인감이 필요가 없어. 즉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의 가등기 명의인이 요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인감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근데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를 했을 때 그 전세권 설정의 가등기 요 명의인이 요 가등기를 무엇할 때 말소할 때는 인감은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대충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인감은 필요 없지만 뭐는 제출을 해야 돼? 인감은 필요 없지만 등기 필증은 제출해야죠. 왜? 의무자니까. 그죠? 근데 등기 필증을 무엇했다? 등기 필증을 멸실했단 말이에요. 멸실해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무엇하면 출석을 하게 되면 인감이 필요 없어. 그러나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 여기 1번이고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얘가 3번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직접 출석을 하면 인감이 필요 없지만 변호사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했다라든지 공증서면에 부본을 제출한 경우는 뭐를 제출해라? 인감을 첨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내가 인감을 잃어버렸어요. 등기필지 잃어버렸어요. 근데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했어. 인감을 제출해 봐라. 자, 매매야. 매도인이 등기 권리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했어. 등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인감을 제출할까 안 할까요? 제출을 해야 돼. 직접 출석을 해도. 왜 그럴까요? 얘는 여기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증 잃어버린 거와 무관하게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등기 필증을 멸실한 경우는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필증을 잃어버렸어요. 직접 출석하면 인감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감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자 의무자죠. 등기 필증 제출해야죠. 잃어버렸어. 근데 직접 안 갔어. 그러면 직접 안 갔다는 소리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럴 땐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인감을 제출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 등기할 때 제3자의 뭐가 필요할 때가 동의 필요할 때가 있겠죠. 승낙이 필요할 때 있겠죠. 그럴 때는 동의서 승낙서를 제출하는데 그들의 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들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나중에 나오는데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는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되고 그들의 또 뭐가 첨부를 해라? 인감이 들어와야 돼요. 상속인 전원의 날인이 돼야 되고 그들의 전원에 뭐가 들어야 된다? 인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상속할 때는 요거 제출한단 말이에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날인을 해야 돼요. 한 명으로 누락되면 안 되고 그 날인한 상속인 전원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해야 되는데 이러한 승낙서와 협의서가 공정증서다.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뭐를 첨부하지 않는다? 인감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인감을 첨부할 것이냐 첨부하지 않을 것이냐 몇 가지 있는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냐면은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에요. 인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몇 월? 3월. 보통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면 중에 대부분의 유효기간은 3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허가서, 토지거래 허가서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근데 인감, 그 다음에 뭐 주소증명 서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장 이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몇 월이다? 3월이다. 그리고 용도를 기록한 용도는 언제 기록하냐면은 매매일 때. 매매인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제출하는 거냐면 매도용 인감.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용 무엇을 인감을 무엇해라?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재 보면 써있죠. 그러면 매매가 아니면 인감은 제출을 하지만 용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3번에 뭐라고 썼냐면 매도용이 아닌 경우는 그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인감의 용도가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의 용도가 뭐라고 써 있다? 가등기용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얘가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의 뭐가 돼요? 등기의 목적이잖아. 그 다음에 가등기용이니까 인감의 뭐가 돼요? 용도가 되죠? 등기 목적과 인감 용도가 어때? 다르죠? 그죠?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만 맞추면 돼. 그 대신에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뭐를 첨부해라? 매매인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을 제출을 해야 돼. 그 매매가 아니면 매도용 인감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만 경과되지 않은 인감만 제출하면 돼. 그래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 목적과 인감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그 인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매매 이외의 경우는 유효기간만 넘어가지 않아 경과되지 않으면 어떤 인감도 다 제출할 수 있다 이걸. 다만 매매일 경우에는 반드시 뭐를 제출해라?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된다. 근데 매매인데 가등기용이라고 제출해서 안 돼.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매매인데 가등기용이라고 써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3월. 용도는 언제만 기재한다? 매매인 경우에만 용도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용도를 기록하지 않아도 돼. 따라서 그냥 등기 목적과 인감 용도가 다르더라도 제출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66페이지를 보시면 주소 증명 정보라고 써 있습니다. 주소 증명 정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소 증명 정보는 뭘까요?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등초본. 에? 얘는 누가 제출하는 거냐면은 주소 증명 정보는 누가 제출하는 건 등기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인데 아무나 아니에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제출하는 것인데 아무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주소를 증명하는, 옛날에는 주소 증명 정보를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제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제출한다?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라고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는 것. 즉 이런 등기할 때만 보존, 설정, 이전 등기할 때. 그러면 어떤 경우는 필요 없어요? 말소 등기할 때는 필요 없는 거죠. 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누가 권리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넣어보세요. 전세권 설정자는 등기부상에 새로이 등기 명의이 되는 자예요? 아니잖아. 이미 얘는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거잖아 지금.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지상권 등기할 때 지상권자가 권리자죠? 지상권자 권리자죠? 그럼 지상권자는 새로이 등기 명의 되는 자다. 등기부상에. 내가 지상권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새롭게 등기부상에 명의 되는 자죠? 그러니까 뭐를 제출해야 돼? 주소증명 정보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주소증명 정보는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누구만이 제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권리자만. 권리자로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제출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등기 안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그래서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매도인의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어떠면 명백하면 직권으로 무슨 등기가 해라?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한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여기다 써놨잖아요. 지난주에 여기 표시란에 변경 등기하고 사항란에 변경 등기 해가지고 명의인의 표시와 권리에 변경하면서 여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두 개 직권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화곡동 신월동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바뀔 때 주소 안 바꾼 상태에서 이전 등기 신청하면 매도인이 주소증명 정보에 의해서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니까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한다라고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소증명 정보 누구만 제출한다? 권리자만 제출하는데 권리자라고 다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가 딱 하나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자는 제출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단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의무자도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증명 정보는 누가 제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권리자라고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새롭게 등기부에 올라가는 놈만 권리자로서
그 말소 등기할 때 제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구도 제출한다? 의무자도 제출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바로 뭐냐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본, 초본 이런 것들. 그 정도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제6절에 보시면 접수 및 심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